안녕하십니까. 신의균의 군사TV 디펜스 브리핑입니다. 자, 오늘도 아주 중요한 군사무기 관련 소식 보겠습니다. 자, 미 해병대에 이어서 미 육군도 무인 미사일 발사 차량을 대거 만드는데, 그 중에서도 토마호크까지 그냥 무인으로 쏠 수 있는 미사일 발사 로봇을 이 태평양 지역에, 아시아 지역에 쫙 깔겠다는 겁니다. 자, 타겟이 어디겠습니까? 일단 1차 타겟은 중국이 되겠죠. 자, 중국 큰일 났는데요. 북한도 덩달아 좀 큰일 나면 좋겠고, 자, 어떤 상황을 준비하고 있는지 미 육군 상황 보도록 하겠습니다. 5가지 단신 먼저 보겠습니다. 미국의 오래된 퇴역 구축함이죠. 스프론스급 구축함, 이걸 실험함으로 미 해군이 복귀시켰다라는 소식에서부터 호주 해군의 호바트급 이지스 구축함을 사상 처음으로 일본이 정비하기 시작했다라는 소식까지 보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지난 2003년 퇴역한 미 해군 스프론스급 구축함이 다시 미 해군에 복귀했습니다. 지난해부터 1년 이상 수명 연장 및 성능 개량 작업을 받은 스프론스급 이원함인 폴 F 포스터함이 자체 방어 실험함 SDTS라는 분류명을 받고 미 해군 수상전 센터에 배속됐다고 밝혔습니다. 미 공군이 암람 공대공 미사일의 최신 개량형인 AIM-120D3 버전의 대량 배치에 들어갔다고 밝혔습니다. 사거리가 180km까지 늘어난 암람 D형을 더욱 개량한 이 신모델은 사거리가 200km 이상으로 확대되었고, 로켓 모터와 유도 장치를 대폭 개량해 회피 불가 구역 NEG 역시 기존 모델에 비해 크게 확대돼 서방 전투기들의 장거리 교전 능력을 크게 강화시켜줄 것으로 기대됩니다. 그동안 장거리 타격 무기를 보유한 적이 없었던 덴마크가 러시아에 대한 억제력 강화를 위해 장거리 타격 무기 도입을 추진한다고 선언했습니다. 지상과 해상에서 발사할 수 있는 토마호크 순항미사일, 전투기에서 투발하는 제즘-ER이 우선 도입 대상으로 거론되고 있습니다. 경항모를 보유하고 있음에도 미국산 F-35B 구매를 거부한다고 선언한 스페인이 해리어2 전투 공격기 수명을 늘리기 위해 에어버스와 손을 잡았습니다. 에어버스를 주 계약자로 삼아 미국을 비롯한 전 세계 퇴역 해리어 전투기 부품을 사모은 뒤 해리어2의 운용기간을 2032년까지 연장하는 것이 핵심인데, 이미 동일 기종의 부품을 미 해병대가 싹쓸이해간 상황에서 이 계획이 가능할지 모르겠습니다. 호주 해군 이지스 구축함이 사상 최초로 일본에서 정비를 받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동북아시아 지역에 전진 배치돼 작전 중이던 호주 해군 호바트급 이지스 구축함이 지난 주말 일본 요코스카 해군기지에 입항해 일본 해상자위대 미쯔비시 중공업이 제공하는 유지 보수 작업을 받고 있는데, 일본이 미국을 제외한 외국 군함의 유지 보수 작업을 맡게 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네, 스프론스급 구축함, 네, 올리버 하자드 페리급하고 이렇게 미 해군의 하이로우 개념의 군함으로서 방공함으로 활용했던 바로 스프론스급인데, 이게 2003년에 다 퇴역했어요. 근데 요거 중에서 이번함을 되살렸어요. 뭐 다 살린 건 아니고 이번함 딱 한 척만 살렸는데, 살려서 뭐하냐, 일본이 가지고 있는 아스카함처럼 실험함으로 쓴다. 여기다가 뭐 미사일도 장착해서 쏴보고 뭐 이렇게 하는 그 실험함 용도로 쓰기 위해서 스프론스급 한 척을 살렸다라는 건데요. 네, 미국이 조선 능력이 부족하니까 이제 옛날 배 되살려서 요즘 용도로 활용하는 그런 재활용 지경에 이르렀다. 빨리 우리나라하고 관계가 좀 개선되어서 우리나라가 미국의 군함 수리, 건조 여기에 큰 역할을 좀 했으면 좋겠는데, 지금 이 한미 관계 또 이재명 정부의 성격상 굉장히 좀 어려운 일은 아닌가라는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자, 암람 이 공대공 미사일, 원래 그 처음 나왔을 때 40에서 45km 정도 되는 사거리였죠. 이게 이제 점점 개량돼서 우리 한국 공군은 지금 암람 C5 뭐 이런 거를 주로 가지고 있는데, 암람 C5 같은 경우에 105km 사거리, 그리고 이제 암람 C7이 120km, 암람 D 160km, 암람 D2 180km, 거기다가 이제 암람 D3가 나온 거예요. 200km 이상. 네. 덩치는 비슷한데 어떻게 사거리가 그렇게 늘어났냐? 바로 로켓 모터를 개량해서 연비를 아주 좋게 만들었답니다. 그렇게 해서 멀리 날아가는 거라고 하는데, 물론 뭐 미티어나 여기까지는 안 되겠지만 어쨌든 한 200km 이상 날아가는 범용 공대공 미사일을
미국이 대량 배치하기 시작했다. 중국이 PL-12하고 맞붙겠다 이거죠. 자, 덴마크가 미국하고 사이 지금 안 좋지만 그린란드 때문에 그래도 일단 러시아에 대한 억제력은 좀 가져야 되겠다. 그래서 러시아 본토를 타격할 수 있는 무기가 그동안 하나도 없었는데 우리도 좀 가지자 해서 토마호크 도입하고 그리고 이제 제즈미알 그건 이제 F-35의 외부 분장창에 따라서 공대지 용도로 쏘고 또 이런 거 토마호크 같은 경우는 이베르 휘펠트급 호위함에다가 꽂아서 쏘고 하는 이런 용도로 이걸 이제 추진한다라는 건데 맞아요. 지금 뭐 미국하고 사이 안 좋고 껄끄럽고 이거는 둘째 문제고 일단 러시아로부터 살아야 되니까 무기는 빨리 사야죠. 자, 스페인이 에어버스의 EAV-8B라고 하는 이 스페인 버전의 해리어 전투기 자, 요거 수명 연장 사업을 요청했다라는 건데 자, 스페인이 이 후안 카를로스 항공모함 가지고 있죠. 거기다가 이거 얹어서 사용하는데 10세대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거 너무 노대고 이제 부품도 없고 하니까 이거 퇴역시키고 F-35B 쓰려고 했다가 미국하고 유럽하고 사이 안 좋은 틈에 우리 F-35 안 살 거야. 자, 이렇게 해서 F-35 취소해버리고 F-35B 취소해버리고 요거 에어버스에다가 니들이 부품 좀 어떻게 긁고 와서 수명 연장 좀 해서 2032년까지 좀 쓸 수 있게끔 해달라. 이렇게 한 겁니다. 자, 그런데 전 세계에 있는 해리어 전투기의 부품을 미 해병대가 싹쓸이 해갔죠. 미 해병대는 아직도 지금 그 와스프급 일부 강습 상륙하면서 해리어를 쓰니까 그래서 부품이 없어요. 그런데 만약에 에어버스가 이 부품을 가지고 와서 이걸 쓸 수 있게끔 만들어 주려고 하면은 미 해병대에서 가져올 수밖에 없는데 미 해병대가 주겠습니까? 미국이 자기들을 F-35B 안 사고 나중에 뭐 무인 드론 항모한다. 후안 카를로스 F-35B 안 사고 이거 좀 더 쓰다가 드론 항모한다 라고 하는데 뭘 이쁘다고 주겠습니까? 네, 어떤 결과가 나올지 기대가 되네요. 네, 호주 해군의 호바트급 구축함, 스페인의 알바로 데 바잔 이지스 구축함하고 똑같은 거 자기네들이 이제 만들었죠. 호주가. 요거의 이번함 브리즈번이 이렇게 일본 요코스카로 들어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요코스카 미 태평양 함대 그리고 일본의 호위 함대 사령부가 같이 있는 곳이죠.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수리 조선소가 있어요. 군용 수리 조선소. 그리고 미쓰비시 중공업이 지원하는 조선소도 있고. 그래서 미 7함대의 군함들을 거기서 정비해주고 했는데 자, 호주가 어떤 곳입니까? 하나 그냥 군함 하나 들어가면은 언제 나올지 모르죠. 노조가 워낙 그냥 붙잡고 안 놔주죠. 그냥 뭐 등골 다 뽑아먹을 때까지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작전 가동이 안 되죠. 그래서 일본에 훈련하러 갔다라고 하면 훈련 간 김에 수리 좀 해주세요 하고 거기 들어가면 여기는 금방 해주죠. 한국도 마찬가지지만 일본도 금방 해줍니다. 자, 그래 어쨌든 뭐 그건 호주 사정이고 이제 그동안 일본이 전수방위다 뭐다 하면서 자신의 동맹국인 미국의 군함만 정비를 해줬는데 이제 우방국, 동맹이 아닌 우방국의 군함도 정비해주는 이런 상황에 들어갔다. 그 근간은 호주의 범용 구축함 사업에, 호위함 사업에 일본이 또 수주했지 않습니까? 모가미급 개량형. 그런 관계까지 다 엎쳐서 이제 호주 해군의 군함 정비까지 일본이 맡게 되었다. 자, 이런 거 보면 현대중공업하고 하나오션이 자기네들끼리 치고받고 싸우면서 우리 업체들이 호주에서 예산 탈락한 게 정말 치명적입니다. 이거 우리가 할 수 있었는데 아쉽네요. 자, 중요 소식 보겠습니다. 중국을 겨냥한 장거리 타격 능력 강화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미 육군이 MRC에 이어 새로운 장거리 타격 무기를 대량 도입한다는 소식입니다. 미 해병대가 도입하는 무인화 JLTV 탑재 토마호크 미사일이 그것인데 미 육군의 장거리 타격 능력이 빠르게 그리고 매우 치명적으로 진화하고 있습니다. 미 육군이 록히드 마틴과 함께 장거리 화력 LRF 프로그램을 진행 중이며 미국 내 테스트를 거쳐 내년에 필리핀에 LRF를 전개시키는 것을 목표로 사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고 발표했습니다. 미 육군이 다목적 차량인 JLTV를 무인화시켜 여기에 막 41 스트라이크 버전 한 셀을 얹은 차량을 실험하고 있는데요. 이는 미 해병대가 네메시스의 주요 타격 자산으로 도입 중인 로그파이어스의 육군 버전입니다. 미 육군은 이 무인 발사 차량에
마크 41 발사기는 물론 프리즘 미사일을 발사할 수 있는 전용 발사대도 통합할 예정인데요. 이에 따라 이 차량은 토마호크, SM-6, LRASM은 물론 프리즘 미사일까지 운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미 육군이 이러한 무기체계를 요구한 것은 현재 배치 중인 MRC가 지나치게 크고 무거워 대형 수송기로만 해외 전개가 가능하다는 지적 때문인데요. 새로 도입되는 무인 발사 차량은 C-130 수송기로 실어 나를 수 있는 것은 물론 슈퍼 스텔리온 헬기로도 슬링이 가능합니다. 미 육군이 육군판 로그파이어스를 대량 도입하게 되면 미 육군의 장거리 타격 능력은 기존과는 비교할 수도 없을 정도로 강력해지는데요. 부디 이 자산이 필리핀은 물론 주한미군에도 대량 배치돼 대중국 억제력의 한 축으로 활용될 수 있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이게 정상입니다. 이게 이제 무인 발사차량 JLTV 지금 캐빈 없죠. 그냥 엔진만 있죠. 무인입니다. 여기다가 이제 뒤에 NSM 대한미사일 2발 쏠 수 있게끔 만든 요게 이제 로그파이어스 기본이에요. 요걸 대폭 개량해서 미 육군이 요거 이제 해병대 쓰는 버전인데 미 육군이 토마호크, 하이마스 뭐 이런 거 탑재할 수 있도록 도입에 들어간다라는 건데. 여기 미 해병대가 도입한 아까 그 JLTV 차량에 토마호크 발사기 갖다 붙인 버전입니다. 당연히 토마호크는 길죠. NSM은 짧고 그래서 이 NSM 발사 같은 경우는 이 뒷 짐칸에 그냥 그대로 딱 수납이 가능하게끔 짧죠. 근데 토마호크는 길이가 6m 넘으니까 아마도 본넷 위에까지 이게 내려올 겁니다. 자, 이런 버전으로 쓰겠다라는 건데 왜냐? 지금 미 육군이 도입하고 있지만 이 MRC, 토마호크 쏘는 게 이제 MRC 아니겠습니까? 컨테이너 안에다가 마크 41 수직 발사기를 집어넣고 그거 이제 4셀 집어넣고 이렇게 들고 쏘는 버전인데 컨테이너 하나를 이제 들고 다녀야 되니까 이게 너무 고중량이다. 그리고 그래서 C-130 수송기에 들어가지 않고 C-17 수송기만 들어갈 수 있는데 전 세계 C-17이 내릴 수 있는 데가 많냐? 특히 타겟이 중국인데 이 오키나와부터 시작해서 이 도서 지역 또 남중국해 이런데 C-17 수송기가 내릴 수 있는 데가 많지 않다. 그래서 C-130으로도 내릴 수 있고 C-130은 워낙 짧게 이제 이착륙 가능하니까 아니면은 슈퍼 스텔리온 헬기로도 슬링해서 갖다 놓을 수도 있고 이런 게 필요하다 해서 이 MRC 말고 토마호크 뭐 MRC는 4발 쏠 수 있으니까 더 좋지만 못 가는데 어떡합니까? 뭐 가야 쏘지. 그래서 자 이렇게 하이마스도 쏠 수 있고 하이마스를 쏠 수 있다는 것은 프리즘 미사일 2발 넣을 수 있단 말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해서 프리즘 하이마스 그리고 마크 41 한 셀 해서 토마호크 1발 쏠 수 있게끔 해서 그냥 막 쫙 깔겠다. 헬기로 갖다 놓고 C-130 수송기로 갖다 놓고 해서 동아시아 지역의 도서 지역에 쫙 깔아버리겠다. 중국과 유사시 상황이 딱 생기면 자 그러면 이제 우리나라도 경렬별도 이런 데다 이런 거 몇 개 딱 갖다 놓으면 완전히 서해 전체가 다 재해가 되겠죠. 참 좋은 자리인데 한미 관계만 정상이라면 참 기대해 볼 수 있는 그런 상황인데 기대해 보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